지금 말씀드렸던 이 당화독소, 당독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노가식품 측의 4단계, 초가공식품이어야 되고, 그게 유통이 오래되고 가공도 많이 해야 되고, 보관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초가공 이게 하기 좋겠죠. 근데 이런 식품이 저희가 흔히 보는 식품이 있어요. 초가공에 유통도 오래 하고, 보존도 오래 해. 그게 이거예요. 네. 사료는 고기로 만들잖아요. 근데 세상천지 어떤 고기로 만든 음식을 한 여름에 뜯어놓고 2달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렇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이 고기 들어간 음식을 뜯어놓고 여름에 2달이 지났는데 안 썩는다는 거 이거 뒤집어보면 뭔 짓을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 근데 이 노가식품 4단계는 아까처럼 가공하고 처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은 전부 파괴돼서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만성 영양력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아지가 그게 심한데 사람도 요즘 현대인들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음식들이 죽을 이룬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얘는 4단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9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초초초초초 가공식품이지 이게 왜 초초초초 가공식품인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얘기 좀 신중하게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매장되거든요. 이게 의사들 보이는 의학 카페 가면은 스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약회사잖아요. 근데 수의사들 모이는데 학회 가면 스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사료회사예요. 그리고 사료회사는 얘기는 못 터치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사료 좀 신화시켜 보면서 한 20년도 더 됐는데 처음에 막 되게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쫓아오고 뭐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논문이 얼마잖아요. 보니까 120대에서 170대가 많아요. 사람 식품보다 아까 보셨던 콜라겐 부셔버리는 당화독소가 170대가 많아요. 하이도시 메칠 퍼프릴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한 200대 정도가 많은 거예요. 가공 단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 써보니까. 걔네가 사람하고 똑같이 세포를 산화시키고 조직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바람작용을 일으키고 노화에서 가속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에 2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음식이 있고요. 가짜 음식이 있어요. 진짜 음식은 있어야 할 게 있고 없어야 할 게 없는 게 진짜 음식이고 가짜 음식은 없어야 할 건 있고 있어야 할 건 없는 게 가짜 음식인데 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사이에 아까 노가단계 4단계처럼 무한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장을 볼 때 가짜 음식을 많이 파는 가공 단계를 거친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또 보호자님들 들리려고 아침에 새벽 시장 갔다 왔거든요. 서천의 장. 거기 가면 노가 1단계 음식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영양소는 5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 당질, 지방 중에 지질.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영양소가 아니라 열량을 만드는 재료이고요. 진짜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없으면 모든 대사가 멈춰버려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무기질이 없으면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과 무기질은 가공 과정에서 남아있으면 안 돼. 얘네가 남아있으면 지들끼리 대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빼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가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열량만 남는 거예요. 비타민하고 무기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자란 걸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 그게 유산균이에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장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과 함께 공생했었던 소화를 일으키는 미생물 균총들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지네가 살려면 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는 게 아니라 걔네는 뭘 먹어요? 걔네는 섬유질을 먹어요. 빠져있는 이 4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영양원이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다 있다고 해서 대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얘네가 다 물에 녹아 들어가야 대사가 진행이 돼요.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제일 중요한, 물도, 강아지도 물도 잘 안 마셔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 당질, 지질, 이 개념도 지금 굉장히 용어를 혼동해서 쓰거든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이고요. 당질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두 가지로 나눠요. 탄수화물,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탄수화물, 그거를 다용성 탄수화물, 쓸 수 있는 탄수화물. 우리가 흡수를 못해, 그거를 불용성 탄수화물. 흡수해서 못 얻는데, 우리가 흡수해서 배사하면 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용성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하는 거고, 불용성 탄수화물은 그게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두 가지인 거지. 당질과 섬유질. 근데 우리는 그냥 탄수화물을 움푹으로서 얘기를 하고 당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먹지 말라면 과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채랑은 먹어야죠. 근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용어에 문제가 있고, 지질은, 기름은 이게 시온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참기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름이고, 소화가 안 돼서 불파도가 높은 거고, 지방은 딱딱하게 기름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기름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미 10년 전에 이미 학계 정리정돈이 끝난 건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화지방 건강이 좋고 거꾸로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이거는 식물성 기름은요 자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콩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와요?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극단적 초과반을 가져간 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익스트라 버진 압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열 대고 다 할수록 다 죽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식물성 기름과 당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은데, 그게 가격이 제일 싸니까 이거 가지고 음식들을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보면은 단백질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없으면 사람 몸이, 강아지 몸이 부서지니까 꼭 먹어야 돼서 그걸 필수를 붙이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지방도 꼭 필요한 지방은 필수 지방산 이렇게 부르는데, 당질은 필수란 말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인가? 탄수화물은 없어도 되는 음식이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강아지, 고양이한테 당질은 얼마만큼 그럼 필요하냐? 0g 필요해요, 0g.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험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강아지한테 단백질 사료, 지방 사료, 당질 사료를 넣고 10일간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해놨어요. 10일이 지나니까 처음에 단백질 먹다가 지방으로 바뀌죠. 탄수화물은 1, 2%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스스로 선택이 가능한 상황을 주면 섭취량은 3% 미만이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고양이가 쌀가루를 뜯어먹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밀가루를 걔가 먹었어요. 관찰을 했더니 얘네가 작은 새나 쥐를 잡아먹어요. 이게 먹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단백질 54%, 지방 한 40 몇 프로, 탄수화물은 2%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먹는 탄수화물 어디서 나왔을까요? 쥐가 새를 잡아먹으면 새가 먹고 소화시켜놓은 장 안에 풍성한 유산균과 귀석져 있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이고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를 미국의 산협회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 산협회 기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 이게 단백질, 거친 단백질, 그냥 전체 거친 지방 덩어리, 섬유질, 회분이 무기질이에요. 사실 저 회분이랑 교과거든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사료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저기 조단백 18%죠? 자, 조단백 18%죠? 조지방 13%죠? 조섬유가 5%죠? 조해분 6% 맞죠? 수분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당질은 어디 있어요? 기록을 안 해. 왜? 없어도 되는 거니까. 얘네 평균을 내보면 얼마예요? 그거 나머지 48%는 어디 갔어요? 이게 당질인 거예요. 너무 미치고 환장을 놓으신 거지. 이 당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GM 옥수수 가는 거예요. 그거 표기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료에 뭐가 들어갔는가 알 수가 없어. 얼마 전에도 사료 사건 터졌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터지거든요. 기준이 그래요. 얘기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아까 그 사료 표준 여기 나오는 거 4가지만 적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인 거야. 고단계 사료는 단질 폭탄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부셔버리는 당화 독소 이외에 이 오비스게트라고 지방을 막 모으는 성질의 항동 호르몬이 있어요.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통으로 해서 지방 축적 물질이라서 오비소겐이라고 해요. 기름에서 추출해서 내분비 결합 항동 오염 물질을 일으키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지방이 결합해서 안 빠져. 그걸 팝스라고 하거든요. 전기성 유기 오염 물질이라고. 다 여기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하면서 가능한 비공유 사료 먹이세요라고 하는데 비공유 사료는 정체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레인프리 비공유 사료예요. 다 보세요. 여기 조단백이 18% 있죠? 35%가 그레인프리를 먹는다고 하는데도 30%를 도망갈 수가 없어. 왜? 그걸 안 넣으면 그 가격에 그 사료를 못 만드니까. 유통단계가 최소화시켜도 3군데거든요. 2만 원에 팔면 세금 내려면 2,000원은 남아야 되고 운영비 내려면 4,000원은 남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6,000원은 남아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깎고 장사하는 거. 그럼 그 전 사람은 그 따라가면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수수는 붓셀이라고 200kg짜리 드럼통 같은 거 한 덩어리 하나에 그거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미국은 막 비행기로 뿌려버리잖아요. 노약캔은요 지금 오늘 여기서는 당질만 얘기했는데 변성지방 덩어리예요. 기름 쩔어. 노약캔 제일 기름이 많은. 그러니까 잘 먹어.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던 고구마 주거나 계란 후라이 주면 괜찮아. 1%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재료비에 비하면 헛내나는 거 있어요. 5,000원, 만원짜리 사다가 간식을 주는데 차라리 5,000원이면 명태 한 마리 사다가 같이 찢어서 먹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지금 반려인을 건강교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먹거든요. 좋아요. 잘 먹으니까 얼마나 이뻐. 근데 왜 잘 먹을까요? 그건 기호성이 아니라 중독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간 많고 비타민, 무기질이 먹잖아요. 내 몸은 이걸 영양 신호로 받아들여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비타민, 무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당질,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사를 어떻게 해요? 비타민, 무기질 임시간이 없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원래 식품인데 가공 과정에서 빼버리고 당질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를 대사하려면 내 몸에 갖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을 꺼내서 대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먹었는데 비타민, 무기질은 내 몸에 있는 게 소진이 돼. 먹고 나면 영양급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은 거야. 악순환에 빠지는 게 먹을수록 이제 더 그거를 수술할 때 이제 주사할 때 열어보면 장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장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기름이 미끌미끌해서 수술장도 미끌해서 이런 애들 수술하려면 시간 2배, 3배 더 걸려요. 막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잔뜩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봐야죠. 간단해요.